노래를 평소에도 좋아해왔고 잘하고 싶은데 제가 좋은 길로 잘 가고 있는 것 같지 않아서 신청해봅니다. 고음 노래를 좋아하는데 그동안 연습해서 안 되는 건 아니지만 3옥타브가 확 넘어가는 노래나 2옥타브 라시가 계속 나오는 노래가 힘들어요. 그리고 옛날부터 고민이었던 거는 노래를 한두 곡만 해도 목이 바로 나갑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진로를 해도 될까라는 고민도 갖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발라드를 주로 부르고 좋아하는데 발라드 가수가 되려면 실용음악과에 가야 하나요? 그전에는 갈 수는 있을까요? 라고 고민을 보내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노래 들어보면서 피드백을 드려볼게요. 그때 우리 사랑 뜨겁고 치열했는데 끝나보니 남는 건 미움뿐. 일단 발음을 좀 특이하게 하시네요. 이게 이제 잘하면 되게 자기만의 스타일이 될 수 있고 잘 못하면은 좀 반감을 살 수 있는데 그 소금님이라는 아티스트가 계세요. 그분이 노래할 때 발음이 굉장히 특이하시거든요. 전화기를 켜보니 네 사진은 이렇게 흐릿흐릿하게 이렇게 노래를 하시는 분인데 지금 이렇게 발음하는 게 본인이 진짜로 본인의 스타일이어서 부르는 건지 아니면 습관인지 아니면 소위 말하는 겉멋인지는 좀 더 들어봐야 알 것 같습니다. 몇 번의 계절을 더 보내야 괜찮아. 자, 요런 거는 조금 너무 오바된 경향이 있어요. 이렇게 갈 바에는 차라리 번의 계절을 더 가야 되는데 지금은 너무 일부러 꾸민 듯한 느낌이 들어요. 몇 번의 계절을 더 이런 식으로. 가끔 보면 가수들 중에서 발음 되게 특이하신 분들 좀 많잖아요. 뭐 G드래곤 아니면 볼빨간사춘기 안지영 이런 분들은 발음이 굉장히 특이한데 그거는 그 사람들의 찐 바이브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느낌보다는 뭔가 멋을 일부러 부리려고 한 느낌? 아니면 누군가를 뭔가 따라하려고 한 느낌? 뒤에 가서 이런 게 더 지속되면은 오히려 계속 반감이 될 것 같아요, 노래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빼고 평탄하게 부르는 연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친구들과 통화해. 여기 음정 이상합니다. 친구들과 통화해. 요 음정이에요. 이게 본인이 선택해서 본인이 의도해서 이렇게 멜로디를 베레이션한 거라면 상관없는데 이게 원곡 멜로디인 걸로 알고 있었으면은 멜로디를 잘못 카피를 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세세하게 짚어봐야 돼요. 우연히 들은 네 소식. 자, 여기는 너무 좁아지죠, 소리가. 우연히 들은 네 소식. 살짝 공간감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음이 조금 올라오니까 바로 목 조이는 현상이 들려요. 요 음역대에서부터 이러기 시작하면은 뒤에 갈수록 더 크게 조일 거예요. 그래서 고음 노래를 좋아한다고 하셨지만 요 정도 음역에서부터 소리를 바로 내는 방법을 익히셔야 돼요. 약간 팁으로는 조금 하품하듯이 연습하셔야 돼요. 우연히 들은 네 이렇게 처음에는 다가가야 돼요. 왜냐면 지금 공간이 너무 좁아지다 보니까 살짝 넓혀야 되거든요. 근데 그 넓히는 감각 익힐 때는 하품하듯 하는 게 효과가 제일 좋더라고요. 그래서 초반에는 조금 어거지스럽게 우연히 들은 네 이렇게 들리겠지만 소식 점차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바꿔 나가야 됩니다. 다른 사랑을 시작해. 그쵸, 여기 벌써 너무 세죠. 다른 사랑을 시작해. 요 정도만 써도 되는데 다른 사랑을 시작해 너무 이렇게 가려고 해요. 아니면 차라리 여기는 노래적으로 가성으로 처리해도 괜찮은 구간이에요. 다른 사랑을 시작해 이렇게 가도 되는 부분이에요. 다른 사랑을 시작해.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센 게 너무 확 들어와요. 뒤에는 더 셀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면. 잘 지낸다고. 이 노래가 감성적인 노래인데 너무 떼쓰는 듯한 톤으로 들려요. 이런 느낌으로 잘 지낸다고 요 정도 톤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발성에 있어서는 굉장히 조이는 습관이 있어요. 이거는 고음역대에서 바로 해결하기 어려워요. 더 낮은 음에서부터 공간을 좀 이렇게 하품하듯 열고 쪼여지지 않는 상태로 가기 위해서 폼을 계속 유지하면서 불러야 돼요. 이거가 지금 발성에 있어서는 제일 중요합니다. 한땐 소중했었고 많이 사랑했었던. 그래서 노래가 계속 직진밖에 없는 느낌이에요. 한때 소중했었고 많이 사랑했었던 이런 느낌으로요. 호흡이 먼저 나가줘야 돼요. 근데 얘가 이렇게 콱 잡고 있으니까 이런 톤이 계속 나와요. 호흡을 먼저 부드럽게 보내는 감각으로 한땐 소중했었고
많이 사랑했었던 이렇게 부드럽게 흘러가는 법을 알아야 되는데 너무 타이트해요. 소리를 조금 더 연하고 부드럽게 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 가지 연습 방법을 조금 더 추가로 드리자면 호흡을 먼저 뱉어보세요. 한때 소중했었고 많이 사랑했었던 이렇게 호흡이 먼저 나가는 감각을 좀 익혀보셔야 됩니다. 근데 잘못된 연습법은 한때 소중했었고 이렇게 힘주면서가 아니라 한때 소중했었고 이렇게 부드럽게 그리고 이 위에 음정, 소리를 얻는 거예요. 한땐 소중했었고 많이 사랑했었던 그래야 이런 강약 조절을 할 여유도 생겨요. 지금 너무 다 스트레이트입니다. 우리들은 이제 남이 됐고 모르는 사람이야. 그래서 보면은 악센트가 굉장히 세게 들어와요. 이젠 남이 됐고 모르는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요. 오히려 가두셔야 돼요. 우리 둘은 이젠 남이 됐고 모르는 사람이야 이렇게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치는 느낌 말고요. 살짝 머금는다는 느낌으로 가셔야 돼요. 넌 완벽히 잊었나봐. 이런데도 발음 나봐 이렇게 좀 과하게 나오죠. 노래를 조금 더 절제하면서 부르셔야 돼요. 발성도 표현도. 저도 옛날에 노래 배울 때 노래를 너가 부르고 싶은 대로만 부르지 마라 이런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엔 이해를 잘 못했어요. 노래라는 거는 나만의 스타일로 부르는 거 아닌가? 나만의 어떤 감정 표현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원곡이 가지고 있는 정서와 곡의 흐름을 지키는 선에서 내 스타일을 가미를 해야 되는데 저는 예전에 너무 제멋대로만 갔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발성 밸런스도 무너지고 노래의 표현도 듣는 사람한테 부담을 주는 표현 방식으로 제가 불렀었어요. 그래서 지금 구독자분도 발성적으로도 노래 표현적으로도 훨씬 더 절제를 많이 하셔야 돼요. 오히려 본인 입장에서는 이렇게 부르면 좀 밋밋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부르는 것보다는 지난 영상에 이제 올라오셨던 그 구독자분 그분 노래를 들어보면 되게 평평해요. 그래서 약간 단점을 꼽자면 밋밋한 감이 있지만 일단은 그렇게 먼저 연습을 해야 돼요. 한땐 소중했었고 많이 사랑했었던 우리 둘은 이젠 남이 됐고 모르는 사람이야 이렇게요. 이게 되고 나서 이제 한땐 소중했었고 많이 사랑했었던 우리 둘은 이젠 남이 됐고 모르는 사람이야 이런 느낌들을 좀 추가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 다 계속 한땐 소중했었고 많이 사랑했었던 우리 둘은 이젠 남이 됐고 모르는 사람이야 계속 이런 느낌이어서 일단은 다 줄이는 식으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넌 잘 사는데 괜한 걱정을 했나봐. 그래서 이런 끄듬 나봐 락커면 이렇게 불러도 돼요. 넌 완벽히 잊었나봐 이렇게 넌 잘 사는데 괜한 걱정을 했나봐 나만 그랬나봐 이렇게 뭔가 본인이 락커여서 자신의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부르는 건 상관없지만 지금은 발성적인 결함 때문에 끄듬 처리가 제대로 안 나와요. 발라드 가수가 되고 싶다고 하셨었잖아요. 그러면 이런 끄듬보다는 이렇게 넌 잘 사는데 괜한 걱정을 했나봐 이런 끄듬이 유리해요. 데크레 샌도가 딱 되는 끄듬 처리를 연습하셔야 됩니다. 나만 힘든가 봐. 그래서 요런 데도 지금 숨을 참듯이 가는 거예요. 너무 힘든가 봐 끄듬도 이렇게 떨어지고요. 이 끄듬 떨어지는 게 발성이 힘이 많아서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호흡이 통해야 돼요. 먼저 뱉으세요. 이렇게 호흡이 지나갈 수 있도록 열어놔야 돼요. 나만 힘든가 봐 그래야 이렇게 감성적으로 끝날 수 있어요. 톤이
이 부분 꼭 유념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발성적으로 그리고 표현적으로도 제일 급한 부분이에요. 아직은 좀 힘들어 한다는. 자, 요런 데도 과하게 나오죠. 계속 아직은 좀 힘들어. 이런 게 지금은 스타일로 들리기 매우 어려워요. 보통 이걸 쿠세라고 하고 겉멋이라고 하고 그런 단어들로 우리가 칭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의도해서 멋을 넣으신 거라면 무조건 빼주셔야 돼요. 그냥 아예 동요 부르듯이 가시는 게 훨씬 나으실 거예요. 근데 내가 의도한 게 아니라면 훨씬 더 순수하고 깨끗하게 부르자라는 마인드를 갖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발음이 굉장히 특이한 가수들은 뭔가 이렇게 발음을 특이하게 가져가는 것 같지만 그 사람들은 자기만의 찐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게 자연스럽게 보이고요. 지금 보내주신 거는 너무 부자연스럽게 들려요. 그 점 스스로도 녹음해보시면서 꼭 체크를 해보세요. 미안한 마음 갖고 가끔씩 날 생각해줘. 자, 요런데도 가끔씩 이런 거 되게 옛날 노래면 괜찮아요. 옛날에 그 박상민님의 제목이 갑자기 생각나는데 또 하나의 사랑인가? 가슴 속에 차오르는 그대. 약간 이런 느낌의 노래면 모르겠고 그런 나이대면 모르겠지만 지금 고등학생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완전히 빼야 돼요. 그래야 내 맘이 좀. 예, 계속 나오네요. 이런 거 그래야 말고 그래야 내 맘이 좀 요렇게 가셔야 돼요. 그리고 음정 처리도 좀 이런 거 말고 그래야 내 맘이 좀 그냥 요렇게 끝내는 연습을 하세요. 네 옆에 다른 사람 있다는 게 참 낯설어. 그러니까 이런 것도 너무 과하게 자꾸 들어가는 거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이 빼셔야 돼요. 네 옆에 다른 사람 그냥 아예 애가 부르듯이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애가 부르듯이 네 옆에 다른 사람 있다는 게 참 낯설어. 차라리 이렇게 부르는 훈련을 하시는 게 더 도움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호흡이 나가고 강약 조절하고 이런 게 어려우시면은 그냥 완전 동요 부르듯이. 그래서 이렇게 먼저 균일하게 만들어 놓고 네 옆에 다른 사람 있다는 게 참 낯설어 만들어 놓고 살짝만 집어넣으셔야 돼요. 포인트를. 네 옆에 다른 사람 있다는 게 참 이런 느낌 말고 네 옆에 다른 사람 있다는 게 참 낯설어. 여백의 미라고 하잖아요. 오히려 빈 공간이 있어야 좀 더 노래가 좋아지는 케이스인 겁니다. 자, 그리고 가수가 되고 싶다고 하셨어요. 제가 노래 쪽으로 진로를 잡아도 될까 고민이라고 하셨는데 일단은 저는 그런 학생분이 와서 상담을 할 때 재능이 있건 없건 일단 시작을 하라 그래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본인이 하고 싶은 게 생겼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뭐 딱히 하고 싶은 것도 없고 그냥 남들이 가니까 대학은 일단 가야겠고 그냥 내신 맞춰서 착착착착 가고 요것도 나쁜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본인이 하고 싶은 게 없어서 되게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절대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그게 내가 불만족스럽고 거기에 플러스로 내가 하고자 하는 게 생겼다면은 일단 도전해보는 것을 저는 무조건 추천드려요. 왜냐면은 그게 나중에 결과가 좋게 끝났든 안 좋게 끝났든 하면서 얻어가는 것들이 있어요. 하면서 배워지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꼭 노래적인 것뿐만 아니라 어떤 삶적으로도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시작을 해보라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시작을 해서 내가 부딪혀보기 전까지는 몰라요. 가수 아이유님이나 작곡가 김영석 이런 분들도 지금 우리나라 탑티어잖아요. 근데 데뷔하기 전에 오디션도 계속 떨어졌었고 김영석님은 같이 밴드 하던 어떤 한 멤버분이 너 그럴 거면 음악하지 말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대요. 근데 지금은 완전 우리나라 1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두 분 다 너무 훌륭한 아티스트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 누구도 섣불리 판단할 수 없어요.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제가 해보라고 하는 이유는요. 아무리 재능이 있고 아무리 내가 음악을 좋아한다고 하더라도 몸이 따라주지 않으면 내가 실천으로 옮기지 않으면 도루묵이에요. 본인이 진짜 음악을 공부하면서 노래를 공부하면서 내가 얼마만큼 여기 열정을 쏟을 수 있고 얼마만큼 지쳐있는 상태에서도 나를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지 본인이 직접 경험해 봐야 돼요. 이거야말로 진짜 해보기 전까지는 몰라요. 그래서 그렇게 음악적인 재능이 없어도 자기가 이걸 하는 게 정말 좋고 재밌고 꾸준히 하게 되는 사람은 뭘 하고서라도 먹고 살아요. 근데 저 음악 정말 좋아합니다. 음악 듣는 것도 너무 좋고 이런 음악도 하고 싶고요.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배우는데 숙제 해오라는 것도 안 해오고 이런 경우 되게 많거든요. 거의 대부분이에요 사실. 근데 그러면은 재능이 있어도 힘들어요. 그래서 하고 싶은 게 생기셨으면은 일단 시작을 해봐서 내가 이 노래라는 거, 음악이라는 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에너지를 쏟을 수 있는지 그거를 경험해 보셔야 돼요. 근데 그게 결국에는 나 음악 재능 없나 보다 포기하고 끝나도 괜찮아요. 그 과정에서 분명 얻어가는 게 있으실 거예요.
대부분 이제 노래 쪽으로 음악 쪽으로 진로를 고민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근데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음악에만 해당하는 말은 아니에요. 어떤 분야를 하든 사실 비슷해요. 요리 쪽 일하는 분들한테 가서 물어보면은 나중에 자식이 요리한다고 하면 시키실 건가요? 하면은 근데 이 길이 얼마나 힘든지 알아서 안 시킬 것 같아요. 뭐 고민해볼 것 같아요. 이런 말 하잖아요. 아들이 똑같이 스포츠인이 된다고 하면 시키실 겁니까? 하면은 근데 이쪽 일이 너무 힘들어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분야가 저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꼭 음악만이 막 타고나야 되고 음악만이 막 먹고 살기 힘들고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구독자분이 정말 음악을 하고 싶다면 일단 부딪혀보세요. 그 전까지는 누구도 명확한 답을 내려줄 수 없으니까요. 이런 점들 잘 고민해 보셔서 결정을 한번 내려보시기 바랍니다.